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뭐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 이제 이런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이죠. 자, 김 기자, 급기야 더불어시민당이 이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례적인 일이죠. 자기가 소속된 당으로부터 선거 직후에 고발을 당한 당선인이 됐으니까 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등등으로 좀 문제 논란이 많이 불거지자 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어제 고발했던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개인적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고, 공은 공입니다.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공당이 자신이 추천한 후보이자 당선인을 형사 고발하는 것이 무척 좀 명구스러운 일인 줄은 아나 그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양정숙 당선인은 미래한국당 쪽에서 배출한 당선인인가요? 아니에요.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공천이 돼서 이번에 이제 비례로 배지를 단 양정숙 당선인인데 그 양정숙 당선인이 본인이 공천을 한 그 당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양정숙 당선인을 지금 검찰에 고발하는 광경입니다. 우리 장 소장 참 여의도 경험 많으신데 참 어떻게 보세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습니까? 네. 아하. 그 당에서 네. 자기 소속 의원, 물론 지금 당선이긴 형태긴 하지만 소속 의원을 고발한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보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장 소장이 국회 경력이 몇 년이죠? 25년입니다. 25년 중에 처음 봅니까?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위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의 반증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양정숙 당선인도 더불어시민당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는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양정숙 당선인이 지금 이 문제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조세 포탈 예. 이 사건으로 고발을 당해서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변호사도 자격정지되고 본인이 취득한 그러한 재산상의 이득도 환수를 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배지 날라가죠. 배지도 날라가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 시민당도 그렇고 이 양정숙 당선인도 그렇고 서로 와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우리 당의 정의로움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과 나는 무고하다. 나는 죽을 수 없다라는 이 양정숙 당선인 간의 맞싸움이 앞으로 한동안 1, 2년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 그 논란을 보면서 민주당이 의석도 180석까지 얻은 다음에 다음 대선이나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좀 더 기강을 세우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의 징계, 뭐 윤리위라든지 이런 데서 제명 또는 탈당 공고를 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법기관으로 이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갈등 요소가 있나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뭐,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검찰까지 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2012년에도 보면은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과반을 한 뒤에 당선자 둘을 탈당 공고했던 적이 있어요. 탈당 권고. 예, 한 명은 논문 표절로, 한 명은 또 가족사로 이렇게 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사자가 전데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주장했던 이유는, 기강을 세우자라는 취지, 대선을 앞두고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고 대신 그분들은 뭐 사법적인 처분을 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나중에 복당도 됐거든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분이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였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당 측 추천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기관의 간접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새로운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당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천들을 받은 것일 텐데 그러면 이게 혹시 당내 세력 간의 암투나 이런 것도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의 어쨌든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불어시민당이 본인들이 공천한 저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이제 고발한 것이고, 아까 우리 장 소장이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양정숙 당선인은요,
본인을 고발한 또 더불어 시민당을 향해서 김 기자 무슨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맞서서 본인도 고소에 나섰다, 맞고소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진흙탕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합니다. 양정숙 당선인이요. 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서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당과 언론사 KBS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한결같이 지금 잘못이 없다, 무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직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희가 그 미스터 트롯보다도 더 힘든 국민 공천 심사단부터 정말 국민 경선을 거쳐서 국민 오디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그 부패한 검찰 권력이 얼마나 모욕감과 폭행을 가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안정적인 공수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찰 고발당한 양정숙, 시민당이 고발했잖아요. 네, 시민당 맞고소, 진흙탕 싸움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복잡한 거예요. 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하자 양정숙 당선인은 또 시민당을 맞고소하는.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민주당이랑 시민당으로서는 처음부터 형사고발 조치를 진짜 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지렛대로 이제 사태를 종용하고 사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강경하게 맞서니까 결국에는 국민 앞에 공언한 바가 있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버렸는데 전 정말 안타까운 게 양정숙 당선인이 이제 이건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계속 이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이걸 법적인 판단으로 면책이 되면 본인은 이제 깨끗하다, 내지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이건 정치인의 생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언론인이 취재를 하는 과정 중에 당에 취재를 했고 이 취재 과정에서 뭔가 이제 녹취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걸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맞고서까지 해야 될 사안이었던가 굉장히 좀 아쉽다. 왜냐하면 당장에 나오는 비난이 이거 진흙탕 싸움이다. 이 맞고서전이다. 이게 자신을 추천해준 공당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 안타깝습니다. 장 소장. 우리 장 배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치는요. 정치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책임보다 훨씬 더 앞선 거고요. 언론에서는요. 공개 검증했잖아요. 그게 방송의 공적인 감시 기능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부를 하고 맞고소를 했다? 이것은 저분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구나라는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도덕적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정숙 후보자, 그러니까 당선인이죠. 이분의 도덕적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사안이 그 전에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까지는 이슈화를 막았던 아니면 하지 않았던 그 당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거론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양정숙 당선인이 지금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균형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양정숙 후보 당선인을 옹호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은 이번에 어쨌든 날림 비례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태를 만든 당에서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서로 고소고발한다고 그게 면피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